자, 이제 행정부 정리 한번 가볼게요. 행정부 정리가 되어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내용 자체를 갖다가 저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이제 이 행정부 정리를 들었는데 조금 약간 너무 빨라서 이해가 조금 약간 안 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 앞에 걸 한번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보다는 조금 빨리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빠르다라고 하면은 이 행정부 정리는 앞쪽의 걸. 그래서 제가 앞에서 아다시피 우리가 처음 수업한 11월, 12월 관형에도 다 행정부 정리 들어가 있으니까 그 용어 정리에서 다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행정부 정리 이렇게 보는데요. 행정부 정리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수직 관계, 위아래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텐데요. 자, 행정부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부터 공부하면 되냐? 장관부터 공부하면 돼요. 이 장관들이 바로 중앙 조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조직이 바로 지방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 조직과 지방 조직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중앙, 여기는 지방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제 제가 하나씩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는 사람이 곧 장관들입니다. 그렇죠? 장관. 근데 이 장관들에서는요. 땅과 관련되는 장관,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 바다와 관련되어 있는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국방과 관련되어 있는 장관, 국방부 장관,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장관, 환경부 장관, 농지와 관련되어 있는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리고 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관련돼서 장관 중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잘 알고 있는 게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사람은요,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재정과 관련된 사람이 바로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배제시키겠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단 나오면 무조건 X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관 중에 혹시나 우리 공법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왔다. 그러면 X입니다.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나중에 제가 이건 여기서 한 번 나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외에 기획재정부는 무조건 X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 갖고 장난을 잘 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히려 한 번 나왔다고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빼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 왜? 한 번 넣는 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예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자, 그때 우리는 항상요 중앙이라는 조직 형태인데 도시계획위원회는 항상 그래요. 중앙이라는 조직이 장관인데 장관들은 전문가가 아니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 전문가 심의가 중앙땡땡위원회 심의입니다. 그래서 항상 장관 나오면 장관은 곧 중앙행정기관장이기 때문에 중앙이 나오면 곧 중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앙은 중앙심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앙은 중앙심의. 자, 그럼 우리가 다르게 본다면은 만약에 지방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방은 지방심의. 아시겠죠? 중앙은 중앙심의. 지방은 지방심의. 그러니까 장관 나왔다 그러면 중앙, 지자체장 나왔다 그러면 지방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한테 시험 문제에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통점이야. 그러니까 공통점은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 끝나면 돼요. 다른 법률 어느 법률에 나오든 중앙은 중앙, 지방은 지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이 이렇게 해서 장관들이 나와 있는데 이 장관들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장관이 중요할 수밖에 없느냐? 자, 이 장관들은요, 지방자치단체에게 명령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장관이 더 높았죠. 지방자치단체장보다.
근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나 장관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장관 하다가도 지방자치단체장 가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선거로 뽑기 때문에 이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장관들이 하는 것이 뭐냐만 중요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준만은 장관이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 이꼬르 장관. 그래서 뭐뭐 기준 나왔다. 어떤 기준 나왔다. 그러면 그냥 장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 나오면 무조건 장관이에요. 아시겠죠? 기준 나오면 무조건 장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나오면 그 뒤에는 반드시 장관 나와야 돼요. 장관이 안 나오고 뭐 시도지사가 나온다든 그럼 다 X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 나면 무조건 장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을 한번 공부할 건데요.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공부하면 시도지사라는 말을 써요. 시도지사. 시도라 그러죠. 시도. 자, 시도에다가 법조문에 시도란 말이 나오면은 반드시 이 시라는 전제에서는 기본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도지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도 그러면 여기를 나눠서 얘네들 4명을 그냥 우리는 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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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도시입니다. 도인데 그냥 시라고 부르자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지만 여기도 시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도지사. 그래서 이걸 도라고 부릅니다. 자, 이걸 왜 제가 시도로 구분했는지는 이 다음에 나올 거예요. 자, 시군수가 있기 때문에 시군수가 육개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시군수라는 사람은 육개장이라는 말은 뜻은 이 사람들이 성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시군수라는 사람이 뭐냐? 자, 앞에 4개는 시라 그랬죠. 뒤에 하나가 도라 그랬는데 이제는 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제 도 밑에 있는 시장군수. 그죠? 그러니까 특별자치도에는 시장군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도에 있는 시장군수. 그래서 시 4개와 시장군수 2명을 추가시켜서 육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육장이 바로 시군이에요. 그럼 앞으로 군이라는 말을 쓰면 시군수 이런 말 쓴단 말이에요. 시군수. 자, 가운데 점 써가지고 시군수 이런 말 쓰면 이 군수 자리가 곧 시장군수.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군수는 여기 군수에 들어간다 이렇게 포함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는 이 4명을 시라고 또 부른다는 사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나오죠. 시군구청장. 요 시가 나오잖아요. 시. 자, 여기 시는 이 4명이어야 되는데 요 4명의 형태에서 애들이 따로 나오니까 요 2명만 시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얘도 시고 얘도 시라 그랬잖아. 그래서 애들을 시라 그러잖아요. 시가 일단 들어가 있어. 빠진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군, 애들이 군이라 그랬죠. 그리고 구가 애들입니다. 누구 밑에 있는 거?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거. 그래서 특별시장 밑에는 구청장이 있고 광역시장 밑에도 구청장이 있는데요. 광역시는 광역 그러면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있죠. 몇 개 이상? 2개 이상 지역. 그러면 광역시라는 소리는 2개 이상 지역이 합쳐져서 광역시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2개 이상에서 합쳐진 건데 하나의 A 플러스 B가 합쳐진 건데 A는 C였을 것이고 자 그러면 B는 대부분 군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군을 구로 안 바꾸고 그대로 군으로 놔둔 곳이 있죠. 그래서 자치군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군수하고 여기 있는 요 군수는 틀리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는 성주고 육개장 안에 들어가는 거고 이 군수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들은 성주가 아니라는 거지. 그죠? 그냥 단지 그냥 촌장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너무 크니까 밑에다 내려보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자치군수라는 것 자체에서는 바로 군청장하고 똑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광역시 가보면은 옹진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 가보면은 기장군이라는 곳이 있고 대구광역시 가보면은
달성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자치군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우리는 시군구청장이라고 불러요. 시군구청장. 그러면 시군수, 그죠? 시군구청장,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시군수 할 때는 저기 4개가 시였고 군수였는데, 시군구청장은 특별시, 광역시 밑에 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밑에 없는 애는 얘들만 없는 거야. 그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밑에가 없어. 자기 밑에. 그죠? 여기까지만 선거로 뽑고 안 뽑는 거예요. 세종시는 우리가 경기도는 경기도지사도 뽑고, 경기도에 시가 있으면 시장 뽑고, 군에 있으면 군수 뽑죠. 또 서울시에 있는 사람은 서울시장도 뽑고, 구청장도 뽑죠. 자, 그런데 문제는 특별자치시, 즉 세종시에 사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만 뽑고 끝나는 겁니다. 도지사도 안 뽑아요. 뽑을 필요 없으니까. 세종시에 사는 사람은 오직 세종시장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명밖에 안 뽑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다 2명씩 뽑아야 되는데, 제주도도 마찬가지예요. 제주도지사 1명만 뽑는 겁니다. 뭐 서귀포시장 이런 사람 안 뽑는다고. 제주시장 이런 거 안 뽑는다고. 그죠? 제주시장이나 서귀포시장은 다 특별자치도에서 내려보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바로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밑에 없다. 그러니까 얘도 밑에 없고 얘도 밑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얘들은 무조건 나와. 시도 할 때도 나오고, 시군수 할 때도 나오고, 시장군수 구청장 할 때도 나오고. 그래서 시가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놓고, 시라는 게 공통점이고, 이게 시가 공통점인데, 시가 1개가, 4개가 다 나올 때도 있고, 2개만 나올 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군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구가 있고, 이렇게 나눠서 시, 군, 구 이렇게 해서 시군구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각각 밑에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도 밑에 군이 있는 거고, 특별시, 광역시 밑에 구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없는 거고. 이런 것들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법에는 앞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에서 써줘요. 써주니까 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부 조직을, 큰 조직을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면은요, 이렇게 5개 조직이라고 보는데, 바로 이 4개를 우리는 아까 시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게 도. 근데 작은 조직으로 보게 되면은 바로 요 밑에 있는 작은 조직이 있고, 도의 작은 조직은 군, 특별시와 광역시의 작은 조직은 구,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은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과 제주도는 큰 조직밖에 없다. 작은 조직이 없다. 이 밑에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세종시하고 제주도에서 중개업을 하면은 갈 곳이 딱 정해져 있어. 여기밖에 없어. 근데 경기도에서, 내가 경기도 수원시에서 중개업을 한다. 그러면 경기도지사 찾아갈 일도 있고, 수원시장 찾아갈 일도 있고, 서울특별시에서 중개업을 한다. 그럼 서울특별시장 찾아갈 일도 있고, 아니면은 서울시에 내가 현재 있는 구청장 찾아갈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갈 사람이 2군데인데 여기는 딱 정해져 있다는 거.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집 지으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우리 집에다 집 지으려면은 신고해야 된다며. 그렇죠?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되는데, 내가 서울시 영등포에 살고 있는데 내가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서울시 영등포 구청장을 찾아갈 건지, 아니면 서울특별시장을 찾아갈 건지,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종 같으면 그냥 세종으로 찾아가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내가 서울특별시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얘네들을 우리가 6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6장은, 여기 있는 6장은 성주장이죠, 성주.
그러니까 성주는 뭘 하냐면 땅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땅. 거기에 있는 지역의 땅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 성주입니다. 그래서 육장은 땅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육장에 해당되지 않는 얘네들은 땅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땅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싶어? 그럼 무조건 서울시장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구청장은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땅에 대해서는 육장이 관리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건 땅의 문제라고 그랬죠. 그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땅의 문제라는 소리는 여기는 누구만 나온다는 거예요? 육장만 나온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육장. 그 소리는 구청장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도지사도 안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도지사는 어떤 사람이냐? 여기 있는 이 시장과 군수, 여기는 작은 지역이잖아. 그럼 이 사람들이 얘네들하고 싸우려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한 거예요? 연합군을 만든 거야. 연합군을 만들어서 연합군 대장이 도지사인 거죠. 그러면 이 도지사의 하는 역할은 요 연합군들의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 잘났거든. 다 짱이거든. 그러면 시장과 군수가 싸울 거 아니야. 서로 자기들 잘났다고. 그럴 때 워워 하는 사람이 도지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뽑아놔야 되겠죠. 그래서 연합군 대장을 한 명 뽑아놔. 대신 이 연합군 대장은 누가 아니다? 성주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성주가 아니다. 그냥 연합군 대장으로 하나 뽑아놓고 이 사람이 얘네들의 분쟁을 해결해 준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행정부 조직이에요. 그러면 이제 행정부 조직,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야 되겠죠? 바로 요 내용입니다. 자, 장관은 뭐라 그랬어요? 중앙행정기관의장. 항상 이야기도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장.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는 지방행정기관장이에요. 근데 특별시와 광역시에는 밑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는 밑에 없습니다. 근데 도지사는 또 밑에가 있습니다. 시장, 군수. 자, 기준. 그럼 누구라고 그랬어요? 장관. 이건 반드시 공통점. 기준 그러면 장관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앙은 중앙과 협의하고 심의합니다. 중앙과 심의한다는 거. 자, 그래서 중앙은 장관은 장관끼리 협의하고 심의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문기관도 중앙에다 둔다고 그랬죠. 중앙 땡땡위원회. 자, 그런데 지방은 지방과 협의하고 심의합니다. 지방은 지방과 협의하고 심의하는데 문제는 예외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 예외가 중앙협의예요. 계획은 국가계획도 있거든. 그럼 국가계획하고 지방계획이 충돌되면 뭐가 우선이겠어요? 당연히 국가계획이 우선이겠죠. 그럼 지방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혹시 국가가 계획을 세워놨는가 세워나지 않았는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는 장관한테 혹시 우리 지역에 찍어놓은 땅 있으세요?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앙은 중앙과 협의 심의하지만 지방은 지방과 협의 심의하되 중앙하고도 협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협의 예외가 존재한다는 사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6번째, 국토계획법은 땅의 문제입니다. 이건 땅이죠. 땅은 누구만 나온다 했어요? 육장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이나 자치군수, 즉 자치구청장이나 자치군수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 군수는 나와. 그러나 자치군수, 즉 광역시에 속해 있는 자치군수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광역시에 있는 군수하고
일반 군수가 다르다는 사실 꼭 아셔야 돼요. 그렇죠? 광역시 군수와 도군수, 그렇죠? 다르다는 겁니다. 그때 도에 있는 군수가 바로 짱이에요. 이 사람은 육개장 안에 포함되지만 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육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니라는, 다르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똑같이 군수니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장 안에는 광역시 군수는 제외한다, 이렇게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률 자체에서는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법률이 있는데 그 많은 법률 중에서 우리는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는 거고, 그 부동산 공법 중에 가장 첫 번째 공부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럼 대한민국 국토는 항상 뭘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뭐 해라? 이용을 해라. 이게 순서예요. 아시겠죠? 대한민국 국토는 항상 계획을 세우고 이용을 해라. 이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용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계획이 뭔데? 이용이 뭔데? 자, 요것만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획이 뭔데? 이용이 뭔데? 이것만 알면 돼. 왜? 국토는 다 알잖아. 대한민국에 있는 땅이니까. 그렇죠? 국토는 다 아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계획과 이용 근거를 한번 볼게요. 자, 모든 계획은 국가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국가 계획에 의해서 지방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국가 계획이 우선입니까? 지방 계획이 우선입니까? 그래서 지방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국가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지방은 중앙과 협의한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방은 반드시 국가 계획이 우선이기 때문에 국가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 자, 그리고 지방 계획에는 크게 세 가지 계획이 나옵니다. 광역 도시계획. 자,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자, 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추상적 계획이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체적 계획입니다. 자, 추상적 계획이라는 소리는 말 그대로 아직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는다는 거죠. 미지수입니다. 만들지 안 만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 계획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추상적 계획과 구체적 계획의 근거로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 전제되어 있는데, 이때 광역도시계획은 뭘 이야기하냐면 2개 이상의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개 이상의 지역이 광역도시계획이에요. 말 그대로. 아시겠죠? 2개 이상의 지역, 이게 광역도시계획.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지역에서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보시면 되고, 1개의 지역에서 계획을 세운다, 우리 동네에서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동네에서. 그러니까 나 혼자 등산 갈 계획을 세우면 뭐라고? 도시군 기본계획. 친구랑 같이 등산 갈 계획을 세우면 뭐가 되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럼 등산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등산을 가는 것을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이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광역도시계획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올 수도 있을 거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올 수 있을 거고,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광역에서 관리로 오는 경우, 기본에서 관리로 오는 경우. 그러면 우리 동네 계획은, 그죠? 우리 동네 계획, 서울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 계획은 기본 계획에서 관리 계획으로 오는 거예요.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같이 세우는 계획은 광역에서 관리로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때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우리 동네 계획이야. 그럼 우리 동네 계획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도시군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이라는 말은 소리는 곧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 볼까요? 1페이지. 자, 국가계획 보세요.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이, 자,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을 포함될 계획입니다. 즉 무슨 소리냐? 지방계획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지방계획을 포함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국가계획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방계획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국가계획을 따라야 된다는 소리죠. 자, 밑에 기출문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있죠. 국가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 계획이다. 아니죠? 자,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 그죠? 만들어야지. 만들지 않으면은 굳이 그 계획을 따라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은요,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입니다. 자, 광역계획권 미출돼 있죠? 거기다가 2개 이상 지역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광역계획권은 2개 이상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상적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은 계획이 없어요. 그냥 장기 발전 방향, 미래 계획입니다. 그렇죠? 미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요, 광역도시계획은 특별시,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아니죠. 2개 이상 지역이라고요. 특별시는 1개잖아. 광역시도 1개잖아. 이 1개 지역의 계획이 아니라 2개 이상 지역의 계획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문제형을 맞게 하려면 특별시와 광역시의 그러면 맞겠지. 또는이라고 그랬으니까 따로따로가 돼버리잖아. 1개가 돼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개를 합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도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2개 지역이 나왔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에요. 또는이기 때문에 이거는 A와 B 이 뜻이잖아. A 또는 B잖아. A 또는 B. 그렇죠? A 또는 B. 이게 아니라 A와 B의 두 가지가 나와야 된다고. 자, 도시군 기본계획 보세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1개 지역입니다. 6개짱. 그렇죠? 6개짱. 그때 군 안에는 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제외되고. 아시겠죠? 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아니에요. 광역시 군수는 광역시로 들어가 버리니까. 자, 그래서 역시 장기 발전 방향, 미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개 지역이 세우는 미래 계획이 되죠. 1개 지역이 세우는 미래 계획. 자, 이게 바로 결국은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는데, 근데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치면 세 번째 나와 있는 거 뭐가 되죠? 도시군 계획입니다. 아시겠죠? 도시군 계획.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오는 겁니다. 즉 1개 지역입니다. 1개 지역. 1개 지역의 전체적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나와 있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 자, 도시군 관리계획을 보시면은요, 자, 역시 개발, 정비, 보전,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써놨죠? 그래서 구체적 계획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탄생하는 것이 용도, 지역, 이름, 용도, 지구가 지정 변경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름과 별명이 이때 탄생을 하는 겁니다. 땅의 이름, 별명. 자, 배가 지금 땅의 이름 별명 하니까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무척 당황스러워하죠. 뭐야? 저게? 이런 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초적에서 앞에 걸 여러분들이 들어줘야 용어 정리를 듣고 오면은 훨씬 더 이 수업이 원활하게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수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듣고 계신 분들은 11월, 1월 과정을 다 들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수업 진도가 이제는 늦어질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진도상 결국 이건 했다 치고 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비, 관우, 장비가 누구인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유비, 관우, 장비가 누군지 모른다? 그러면 11월, 12월 과정 반드시 듣고 오셔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입니다. 용도, 구역. 이건 사회적 지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용도, 구역과 관련된 것인데 용도, 구역이 수, 도, 개, 시, 입. 이 경우가 용도, 구역이라 했죠.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자연구역,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저정구역, 그리고 세 번째 나와 있는 입지기재 최소구역. 여기가 용도, 구역입니다. 이걸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지구는 특산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특산품 지역만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라 그랬고요. 그래서 이것은 일부 지역에만 세우는 계획이죠. 자, 그래서 이 특산품 계획인 지구 단위 계획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기반 시설죠. 자, 국가에서 만들어줘야 될 도로, 학교 이런 걸 기반 시설이라고 그랬습니다. 역시 이 기반 시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설치, 정비, 개량 이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 신도시 사업이죠. 정비 사업, 재건축, 재개발 사업입니다. 이것도 계획을 세울 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나와 있는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땅이 부족해서 건축물을 더 이상 개발행위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자,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돈이 부족해서 개발행위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래서 이 개발행위와 관련돼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행위는 이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용에 관한 이야기지, 계획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우리는 동네가 두 동네가 있어요. 계획이라는 동네가 있고 이용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 동네하고 이용 동네는 별개죠. 그죠? 그런 이용 동네 것을 계획에다 슬쩍 갖다 놓고 쓰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왜? 똑같이 구역 잘 나오니까. 근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바로 이용 동네에 있지 계획 동네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요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 동네와 이용 동네를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계획에서 배웠던 게 뭔지, 이용에서 배웠던 게 뭔지.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용이 이거예요. 이용이라는 것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입니다.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 사업입니다. 근데 도시 개발 사업은 도시 개발법, 정비 사업은 도시비 주관경 정비법.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공부할 필요 없고요. 우리는 공부할 게 이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게 국토계획법에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것은 공사업이죠. 자, 공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바로 옆 동네가 사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공사업을 하다가 여기에 도로가 생기면서 결국은 여기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아니라 행위를 하는 거예요. 행위라는 건 이거 개발행위잖아요. 원래는 개발행위를 못해. 그런데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 개발행위를 했는데 문제점이 생겨. 이게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0층짜리 건물을 허가를 했는데 그런데 기반시설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부족하더라. 아니면 돈이 부족하더라. 그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층수를 낮출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생긴다 그랬죠? 이게 바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용동네 이야기예요. 전부. 자, 그래서 바로 여기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기에 이용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3페이지 가보면은 거기에가 바로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전제에서 판단되는 밑에 세 번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시설 사업이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국가가 만들어준 도로, 학교, 이걸 이야기하겠죠. 자, 그런데 도시군 사업이 바로 밑에 나와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사업이 세 개 사업이 나와 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그래서 개정시설 사업인데요. 자, 이 세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큰 사업은 세 개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세 개 사업.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국가가 만들어준 도로 학교, 도시개발 사업, 신도시,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 정비 사업. 근데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들어가 있는 거고, 정비 사업은 정비법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만 공부하면 된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지방계획 중에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둘 다 추상적 계획이에요. 근데 이건 2개 이상 지역이 하는 거고 여기는 1개 지역이 하는 거니까 이건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과 나의 지역만의 나의 계획이겠죠. 혼자 세우는 계획과 둘 이상 세우는 계획이 함께 충돌이 된다. 그럼 뭘 우선시해야 되겠어요? 2개 이상이 우선돼야 되겠죠? 왜? 약속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순서를 여러분이 조금 기억하시면 됩니다. 국가와 지방이 있으면 당연히 국가가 우선일 거다. 이런 거 시험에 나올 일이 없어요. 누구나 다 하니까. 근데 광역과 기본이 충돌하면 뭐가 더 우선이다? 광역이 우선이다. 이건 당연히 시험에서 출제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내용이 바로 이제 3페이지 아래 나와 있는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관계인데 국가계획 안에 지방계획은 포함됩니다. 그리고 추상적 계획과 구체적 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구체적 계획은 추상적 계획을 따라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도서관 만들기로 했으면 도서관 만들어야 돼요. 도서관 만들기로 해놓고 쓰레기 하치장을 만들어버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도서관 만들기로 했으면 도서관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광역과 기본이 충돌하면 그때는 광역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우선순위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죠. 자, 4페이지 가보겠습니다. 4페이지 세 번째 보시면은요, 광역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이 부합하지 않는데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결국은 약속한 거하고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은 도시군관리계획은 당연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취소,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겠죠. 지금 현재 도서관 짓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도서관이 만들어야 되겠죠. 도서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문제는 바로 쓰레기 하치장을 만들려고 한 곳도 있겠죠. 자, 쓰레기 하치장을 만들기로 한 곳은 쓰레기 하치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쓰레기 하치장을 만들기로 한 곳에 환경단체에서 엄청난 데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왜 문제가 있는가 봤더니 바로 강이 가깝기 때문에 여기다 쓰레기 하치장을 만들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재가 안 되는 거야. 공사가 안 돼. 그러면 지금 도서관 만들기로 한 곳에다가 쓰레기 하치장을 만들고 지금 현재 쓰레기 하치장 만들기로 한 곳에다가 도서관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그건 괜찮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 땅을 바꿔치기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무효시키는 게 아니라 두 곳 다 지금 나라가 지금 땅을 지금 찍어 놨잖아. 근데 이 두 곳에다 뭔가 사업은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는 쓰레기 하치장, 하나는 도서관 사업이에요. 근데 이 두 개의 사업이 두 개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이걸 바꿔치기 해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당연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취소시키거나 없었던 일로 하거나 도저히 넘어갈 수 없으면 취소시켜야 되겠지. 그런데 도서관 만들기로 한 곳에 또 하치장 들어온다고 또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변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소리입니다.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 변경 사유가 된다는 사실,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됐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 있겠죠. 아, 미리 정해놨는데 왜 이걸 바꾸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으면. 그렇죠? 저쪽 동네에서도 아무 말 안 하고 이쪽 동네도 아무 말 안 하면 그냥 변경하는 거고, 만약에 문제가 심각하다 그럼 이제 취소시켜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의 법적 지위를 보시면은요, 거기에 2번의 문장인데, 2번의 문장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자, 여기까지가 6개 짱이에요. 광역시 빼고. 그래서 광역시 군수는 6개 짱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항상 제외 이런 말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다 포함 써놓으면 X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교통. 자, 보세요.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자, 여기까지 이 문장은 구체적 계획입니다. 그러면 구체적 계획은 곧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부합해야 된다 이 말이 나오는 거죠. 관리계획이 아닙니다. 구체적 계획은, 그죠? 구체적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그러니까 앞에 말이 구체적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부분별 계획을 수립. 자, 부분별 계획을 수립. 이게 바로 구체적 계획이라는 소리예요.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부합해야 된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기출처럼 부분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부합하다 하면 틀려요. 왜? 도시군 관리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에 부합한다? 이상한 말이잖아.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한다? 이렇게 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부분별 계획이란 말 나오면 아, 이건 관리계획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계획 이꼬르 관리계획,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부분별 계획이라는 것은 따로따로, 교통, 환경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세분화됐다는 소리지. 세분화가 된다는 것은 관리계획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추상적 계획에서는 세분화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서 공부했던 것이 용어 정리입니다. 자, 이 정도 용어로만 이제 해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용어들은 이제 아니까 수업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면 되겠죠. 자, 일단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변경 문제 있었고,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 정비 개량 문제, 지구단위 계획 문제, 도시개발 정비사업, 입지기재 최소구역인데 바로 2번과 6번이 이게 용도구역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용도구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비교를 좀 해볼게요. 자, 그거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바로 2페이지 나와 있는 건데 용도지역은 이름입니다. 자, 모든 대한민국 땅에는 다 이름이 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호지역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다 있죠? 도관농자. 자, 이름이 있는데 이름은 뭐 어떤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름을 지었느냐? 제한하려고. 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제한하려고. 그러니까 아무데나 높이 질 수 있고 낮게 질 수 있고 이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넓게 질 수 있고 좁게 질 수 있고 이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라이트 컬러 만들 수 있고 못 만들고 이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름을 지어놓고 봤더니 너무 이게 높이 자체가 낮거나 그죠? 넓이가 너무 좁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금 융통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좀 풀어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용도 지구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별명으로나마 좀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아니면 더 강화시켜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를 시킨다는 것은 더 쪼여버린다는 소리고, 더 좁게, 더 낮게. 완화를 시킨다는 것은 좀 넓게, 조금 높게 이렇게 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때는 용도지구는 임의적입니다. 꼭 있는 건 아니에요. 필요시에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를 강화, 완화하기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용도구역이죠. 용도구역은 사회적 지위예요. 자, 사회적 지위는
이건 용도구역, 수도개시 입인데요. 자, 여기까지 만들고 봤더니 아직도 좀 부족할 것 같더라. 더 강화시킨다, 더 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 완화시키는 겁니다. 똑같이. 근데 문제는 이게 없을 수 있거든. 그쵸? 없을 수 있으니까 어디서 바로 내놓는다는 거예요? 용도 지역에서 바로 용도구역으로도 올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반드시 있는 거니까 그래서 1번은 반드시 있는 건데 2번은 없을 수도 있더라. 그럼 1번에서 바로 3번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강화, 완화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용도 지역은 필요죠.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름은 몇 개죠? 하나. 그래서 이름은 중복되지 않고 별명은 중복됩니다. 임의적 지정이고요. 용도구역 역시 중복됩니다. 여기도 임의적 지정입니다. 자, 그리고 용도지역이든 용도지구든 용도구역이든 지정 변경은 다 뭘로 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한다. 그렇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이름, 별명, 사회적 지위 이런 것 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기반시설 잠깐 보겠습니다. 기반시설은요,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전부 다 국가가 일단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교통, 공간, 유통 공급, 공공문화, 방제, 보건, 유생, 환경, 기초시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보건, 유생시설 할 때는 가기 싫은 곳이라고 그랬고요. 환경, 기초시설이라는 것은 폐하, 빗물, 폐수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기억하신 분들만 기억하시고 안 된 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때 기반시설이라는 것 자체는 한마디로 여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설인데 이걸 국가가 반드시 만들어줘야 하는 거, 국가가 만들어줘야 될 시설, 이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누가 개입했다는 거예요? 공이 개입을 했다는 소리예요. 공이 만들든 사가 만들든 기반시설은 공이 만들 수도 있고 사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이 개입을 하려면 반드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안 세우면 안 돼요. 그렇죠? 모든 공이 돈이 들어가니까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가는 세금이 집행돼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추상적 계획에서 구체적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이름이 바로 도시군 계획시설입니다. 그렇죠? 그 이름이 바로 도시군 계획시설. 그래서 우리는 국가가 만들어준 도로, 학교 이런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부르는 거고 민간인이 만든 도로나 학교는 그냥 기반시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시설이 2개 이상 지역에서 연결이 되면은, 그렇죠? 이거예요. 이런 시설이 2개 이상 지역에 연결이 돼버리면 그때는 명칭이 뭘로 바뀐다는 거예요? 광역시설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죠? 명칭이 광역시설로 바뀐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이 2개 이상 연결을 한다. 자, 도로가 있는데 서울시 도로야. 그러면 이건 그냥 도시군 계획시설입니다. 서울시의 계획시설이에요. 그런데 경기도하고 서울을 2개를 연결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광역시설로 명칭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광역시설로 이렇게 똑같은 이름인데 이렇게 똑같은 명칭 바뀌는 거예요. 원래는 기반시설이었어. 그런데 국가가 개입하잖아.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고 그게 2개 이상 연결하잖아. 그러면은 광역시설이 되는 겁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은 특산품 계획이고요. 특산품 계획인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여기서 이건 모든 지역이 다 세우는 건 아니겠죠.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다 세우는 게 아니라 특산품만 있는 지역들, 그래서 특산품만 있는 지역들 일부만 세우는 겁니다.
알겠죠? 특산품이 있는 지역들 일부만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부만 세우는 형태로서의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기준 나오면 항상 누가 세운다 있어요? 장관. 이게 국장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기준 그러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그죠? 국장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해장 그러면 해양수산부 장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짧게.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죠.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은, 자, 보세요. 계획 후에 이용을 하자는 거예요. 아시죠? 계획 후에 이용을 하자는 법입니다. 그래서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계획 후에 이용을 하자는 법이고요. 자, 계획은 추상적 계획과 구체적 계획으로 구분합니다. 추상적 계획과 구체적 계획으로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자, 추상적 계획은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이었어요? 광역과 기본이었어요. 그렇죠? 광역과 기본. 그럼 광역은 몇 개 이상 지역이고 2개 이상 지역이고, 기본은 1개 지역이니까 어디가 더 우선한다? 광역이 우선한다 그랬죠. 자, 구체적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3개밖에 공부 안 해요. 광역 계획, 기본 계획, 관리 계획, 딱 3군데밖에 공부하지 않습니다. 광역 계획은 몇 개 이상 지역이다? 2개 이상. 기본 계획은 1개 지역. 그래서 1개의 지역이 세우는 완성 계획을, 1개의 지역이 세우는 완성 계획을 뭐라고 부른다? 도시군 계획이라고 그래요. 기본 빼고 관리 빼고 그냥 도시군 계획. 자, 용도 지역은 이름은 하나 중복되지 않는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필요죠. 용도 지구는 별명. 자, 별명은 여러 개 중복된다. 임의죠. 용도 구역은 사회적 지위. 자, 사회적 지위 역시 중복된다. 임의죠. 도시군 계획 사업은 3개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렇게 3개밖에 없어요. 그 대신 우린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딱 하나밖에 안 배운다. 무슨? 시설 사업만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용어 정리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용어 정리 내용을 가지고 봤을 때 바로 여기 있는 9가지 내용을 잘 정리해 주면 일단은 이제 용어 정리를 가지고 공부할 분들은 다 끝난 거예요. 이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면서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하고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드디어 계획으로 들어갑니다. 계획은 크게 2가지 계획이 있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추상적 계획을 먼저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볼게요.